알수록 놀라운 우주의 구조. 우주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며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우주는 끝이 있는가? 이것은 인류의 두뇌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문으로 우리가 우주에 대한 갖는 가장 큰 의문의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현대 천문학도 아직까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한도 내에서나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 만큼 우리 주변에 무한한 것이라고는 없으며 따라서 무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무한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이에 대해 검증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한과 무한을 나누는 문제로 유한한 인간의 뇌용량으로 정답을 알아내기란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에 관해 인류의 사유가 어디쯤 와 있는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릇 끝이란 말은 시작이 있다는 뜻이며 그 끝에서 또 다른 무엇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즉, 유한하다는 말이다. 무한이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관념일 뿐이다.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우주의 모든 원자의 개수도 10의 81 제곱계로 유한하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이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이렇게 명쾌히 증명했다. 무한이라 해도 결국 유한한 것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런데 유한한 것들은 아무리 모아봐야 유한하다. 고로 무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수소 원자의 경우 1억 개를 한 줄로 쭉 늘어 세워도 그 길이는 1cm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작은 원자도 전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드는데 10의 79제곱계이면 된다. 일구골에도 한참 못 미치고 무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우주라는 사물은 과연 어떤가? 끝이란 게 있는가?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우주에 끝이 있다는 것도 모순이요. 끝이 없다는 것도 모순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험칙으로 볼 때 끝이 없다는 상태도 상상하기 어렵고 끝이 있다면 또 그 바깥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바로 떠오른다. 어쩌면 인간 이성의 소실점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우주 속에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 뼘도 안 되는 인간의 두뇌에 어찌 한계가 없겠는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이 940억 년을 달려가야 가로지를 수 있는 거리니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크기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이 계산서에서 뽑아낸 현재 우주의 크기다. 그들이 가장 애용하는 말은 닥치고 계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도 유한하다는 얘기네? 그렇다. 현대 천문학은 우주의 구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주는 유한하지만 그 경계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주의 지름이 940억 광년으로 유한하지만 경계는 없다는 뜻이다. 곧 아무리 가더라도 그 끝에 닿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왜? 우주라는 시공간은 거대한 스케일로 휘어져 있어 중심이나 가장자리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어찌 그럴 수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 우주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주는 3차원 공간에 시간 1차원이 더해진 4차원의 시공간으로 휘어져 있어 중심도 경계도 없다. 2차원 구면이 중심이나 경계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지구라는 구면을 생각해보자. 어느 지점도 중심이랄 수 없지만 모든 지점이 다 중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미가 무한 시간을 걸어가더라도 이 구면의 끝에 다다를 수 없다. 그처럼 우주 역시 중심도 경계도 없다. 따라서 공간 속의 모든 지점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이 유한하면서도 끝이 없는 우주는 바로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생각한 우주의 구조다. 그는 무한한 우주가 불가능한 이유로 중력이 무한대가 되고 모든 방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의 양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간의 한 위치에 떠 있는 유한한 우주는 별과 에너지가 우주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하며 오로지 유한하면서 경계가 없는 우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세계의 본질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유한하나 끝이 없는 우주에 대해 반론을 펴는 과학자들에 대해는 이렇게 쏘아붙인 적이 있다. 우주가 어디선가 끝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막스 보른 같은 독일 물리학자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우주의 개념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계의 본질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극찬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이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주 전체로 볼 때 우주는 그 자체로 완전히 휘어져 들어오는 닫힌 시스템이다. 따라서 유한하지만 경계나 끝도 없고 가장자리나 중심도 따로 없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깊은 사유 끝에 아인슈타인이 도달한 우주의 모습이다. 그런데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주가 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휘게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이 이 중력장을 지날 때 휘어진 경로를 지난다고 한다. 이는 관측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경로가 직선이 아니고 휘어진다면 이는 곧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빛의 경로는 공간의 성질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본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오직 빛만이 우주 공간의 본질을 밝혀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요컨대 물질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 사정거리의 총을 발사하면 그 총알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 쏜 사람의 뒤통수를 때린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기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도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공간 속의 모든 지점은 동등하다. 신 앞에 모든 것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른다. 끝으로 어떤 이들은 우주에 대한 이 모든 논의를 무익한 시간 낭비라고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여기엔 구구한 설명 대신 고금의 두 현자가 한 말을 들려주는 것으로 가름하기로 하자. 천문학은 우리 영혼이 위를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끈다. 플라톤 철학자.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삶을 광대극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으로 높여주고 다소나마 비극적 품위를 지니게 해주는 아주 드문 일 중에 하나다. 스티븐 와인버그, 최초의 3분 저자, 물리학자.